나이에 맞게 커가던 아이가 어느 날 퇴행합니다. 하던 말을 못하고 불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자폐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폐 여부를 판별한다는 한 교육기관. 회초리로 겁을 줘 판정합니다. 아이 눈앞에서 회초리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뛰어온 거예요. 딱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폐가 아니다. 말 못하는 아이는 자주 이상 증상을 보이고 부모는 답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침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울음을 안 그치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싹 하고 근데 다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치료와 홍보, 다양하고 현란합니다. 의학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의학이나 이런 동종의학에서는 좋아진 사례가 있고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 보약을 먹으면 자폐가 거의 없어진다며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부릅니다.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그 장기에 열이 찼다. 열이 차서 뭐 두뇌와 소통이 안 된다. 부작용만 겪기도 합니다. 아이가 8살이었거든요, 그때. 가슴 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중단했더니 다시 없어졌어요. 대체 의학에도 매달려 보지만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흡연 보는 곳이 나오는 곳이 다 빨갛게 허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의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은 많이 그렇게 임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경험이 별로 없대요. 전문가들은 절박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라고 지적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황인성 씨는 지난 5월 6살 아들을 중증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만 2살 때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대기 기간이 제가 정말 원하는 대학병원의 의사분은 2년 이상이었고 18세 이하 자폐성 장애인은 14,000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실제로는 10배 이상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350여 명입니다. 겨우 전문의를 만나도 길게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적정 치료 마지노선. 조기 개입,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혼란이 오는 거죠. 이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혀 없으니까 엄마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맘카페, 유튜브. 누구나 겪을 수 있는데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 치료에서부터 전체 인생까지 다 고려한 그런 로드맵을 쫙 보여주거든요. 완치는 없고 아이 인생은 깁니다. 살면서 발달장애인이 받을 시선도 부모들은 잘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장애 혐오가 무의식에 있어요. 장애란 나쁜 것, 안 좋은 것,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있으면 안 되는 것. 효과가 있다고 하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그런 나쁜 장애를 지니고 있대요.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든 치료를 시키고 일 끌고 다니고 그게 부모니까. 부모들이 만에 하나 치료법에 매달리는 서글픈 이유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주의력 결핍부터 자폐 아동까지 모두 치료한다는 이 연구소. 병원에서 쓰는 약물 없이도 문제 행동을 바로 잡는다는 홍보 문구가 붙었습니다. 특허도 받았다고 광고합니다. 문을 두드리자 선뜻 열어줍니다. JTBC 방송국이요. JTBC? 네네네네. 들어오세요.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은 이곳을 다녔지만 인연이 깊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인가 한두 번 다녀간 사람이에요. 왕의 DNA란 표현은 아이들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잘 키워주면 또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왕의 DNA라고. ADHD, 즉 주의력 결핍과 과다 행동 증후군이 있는 아동을 극우뇌라고 표현했습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과 같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머리만 있으니까요. 우뇌가 발달한 천재이기 때문에 지시나 명령, 집단 수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규칙이나 질서 요구하는 거 이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영웅심이 정면으로 훼손되기 때문이죠. 영웅심을 채워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반에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이 한 명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로또의 기회입니다. 이런 설명 때문에 특수아동 부모들은 이 연구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장과 홍보만 있을 뿐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방법을 묻자 대답을 피합니다. 이것긴 일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져가셔도 소용이 없는 게 분석을 못 하세요. 분석은 그건 우리만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근거나 실효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부모님이 좀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표현에서는 맞지만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근거가 없으니까. 부모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고 이 연구소는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문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학부모들이 올린 문의를 살펴봤습니다. 동생을 욕조물에 넣고 깔깔 웃는다. 4살 아이가 대변을 먹는다. 아이를 통제할 수 없었던 부모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자폐나 주의력 결핍 진단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아이를 봐줄 전문 병원과 의사 수는 너무 적습니다. 진단서를 갖고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외톨이인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소장은 이런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남다른 천재인이 왕처럼 대하라며 교육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수학과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명시를 해놨어요. 룰을 없앤 환경에서 아이들의 문제는 항상 더 악화가 되고. 한 대학 교수, 이런 사이비 치료를 구분하는 23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연구소를 대입해 봤습니다. 1년 안에 자폐를 완치한다고 광고하는 것, 의료계가 자신들의 치료법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는 점 모두 사이비 특성입니다. 선진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데 그리고는 실제로 고쳐주는 저는 사기꾼이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학력과 경력은 불분명하고 엉뚱하게 조정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진단에만 60만 원, 한 달 수백만 원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근거나 효과는 연구나 수치 없이 말뿐이었고 자신만 아는 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긴 일이고 분석은 건 우리만의 프로그램으로 23가지 항목 중 최소 18개가 해당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